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더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증인 신문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하자 이런 조치를 문대행이 내놓기도 했거든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주신문 15분, 재반대신문 15분 이렇게 하고 재판부가 보충신문하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정인신문 절차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규정하고요. 저 편장님, 요 얘기는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편장님, 3분만 질문할.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 1회 심판 정도로. 보셨죠? 정청래 탄핵 소추 단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받아들여줬던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분만,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편향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그제 모습은? 일단 뭐 그제 모습은 당연히 저것은 편향된 재판 진행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어떤 국민이나 또 어떤 법조인들이 저걸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그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놓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오로지 변호인의 조력에 의하는 건데 재판에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이 변론할 수 있는 모든 그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은 모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보장해줘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저것은 주신문, 반대신문, 무슨 재주신문, 반대신문 이거는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 그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동등하게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사실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식으로 주신문, 반대신문 뭐 시간 제한하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형사재판정에서도 저는 저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인 지금 피신청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런 조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그 탄핵을 요구하는 네. 그런 그 국회 청원도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말도 안 되는 탄핵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다 그 열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것이 국회에서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도 부당하게 또 불공정하게 처리하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탄핵 요구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과연 탄핵 심판이 공정해지겠느냐 의혹도 제기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느냐라는 걱정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뭐 저 부분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지금 그렇게 시청자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5차 변론 기일의 그 시간이 전체적으로 1시간 반, 9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된 그 변론 기일이 무려 7시간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판장 역할하고 있는 문영배 대행이 그렇게 7시간 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허용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리고도 마지막에 3분을 더 달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것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적극적으로 제한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렇다면 문영배 대행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짧게 설명하면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재 재판관들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모두 거쳤기 때문에 모두 다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저분들의 성향을,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서 어떤 것을 태클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제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와서 그 사람은 증인 아닙니까? 나왔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마치 피의자 다루듯이 너무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장면들 지금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아니 그렇게 하던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이 보수 성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것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2016년에 이 헌법 최후 보루의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양식과 상식과 사실과 법리에서 판단하는 이 가치를 믿고 지금도 맡겨줘야지 이 문제를 그렇게 흔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유리할까요? 이 문제는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 질서 전체를 흔드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